서울 도심 한복판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대기업 마케팅 본부 회의실 긴 직사각형 테이블 위로 노트북 불빛이 줄지어 켜져 있고 공기는 묘하게 무겁습니다. 월요일 아침 주간 보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팀장 박태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캠페인 결과 숫자가 너무 낮아요. 누가 설명 좀 해보죠. 그의 말투는 묻는 게 아니라 꾸짖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장도윤은 발표를 위해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차근히 설명했지만 박태식은 곧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핑계죠. 이 수치로는 본부장 설득 못합니다. 다음엔 제대로 가져와요.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고 몇몇 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책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모니터 화면 속 자신의 슬라이드가 점점 흐릿해 보였습니다. 뒤편에 앉은 한서연이 살짝 눈치를 살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태식은 도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장대리, 요즘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팀 분위기 흐리지 맙시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내는 경고였습니다. 도윤은 짧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엔 냉기가 섞였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형광색 조명이 눈부시게 반사되며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렸습니다. 아까 그거 봤어? 팀장 완전 열받았던데. 그 말들이 등 뒤를 따라붙는 순간 도윤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리 너머로 도시의 빌딩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갈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균열은 아직 아무도 모르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습니다. 장도윤은 출근하자마자 어제 회의에서 사용된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리한 원본과 팀장이 제출한 수정본을 비교하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수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죠. 광고 반응률이 실제보다 20% 이상 높게 조정돼 있었습니다. 그는 커서를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한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옆을 지나며 속삭였습니다. 장대리님, 그냥 덮어요. 괜히 말 꺼냈다간 더 피곤해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 말은 도윤에게 더 깊은 불안을 심었습니다. 점심시간 박태식은 외근이라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가 떠나자 사무실은 잠시 평온해졌지만 도윤은 그 시간에 결제 내역을 열람했습니다. 출장비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이 실제 출장일보다 많았고 동일한 카드 사용 내역이 연달아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손가락으로 화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박태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을 세게 닫으며 회의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다들 정신 좀 차립시다. 장대리, 오늘 보고서는 제대로 돼 있겠죠? 그 말에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억눌린 감정을 삼키며 모니터를 향해 차갑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태식은 도윤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일부러 작은 실수를 찾아냈습니다. 이 숫자 왜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인 검토도 안 하나요?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 공간을 가볍게 갈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도윤은 조용히 자신의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실적표 원본이라 적힌 폴더가 하나 올려져 있었죠.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은 마치 그의 결심을 확인하는 선언 같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퇴근하는 직원들이 비쳤습니다. 서연이 문 옆에서 그를 바라보다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엔 묘한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의 불은 유난히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도윤의 컴퓨터 안엔 진실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강남의 조용한 골목.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고급 식당 안에는 마케팅팀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흘렀지만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박태식은 잔을 들고 이번 분기 다들 고생 많았어요. 특히 실적이 조금 부족했지만 우리 장대리가 더 분발해야겠죠? 라며 은근한 비아냥을 던졌습니다. 순간 주변의 분위기가 굳었습니다. 누군가는 억지로 웃었지만 대부분의 눈빛이 피곤하게 식었습니다. 장도윤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술을 삼키듯 들이켰지만 목을 타고 내려가는 건 술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였습니다. 박태식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 자존심은 하늘인데 책임감은 바닥이라니까. 말로는 정의롭대. 그런데 실적은 왜 이 모양이죠? 옆자리에 앉은 한서연이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잔을 밀어 도윤 쪽으로 건넸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고기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며 공기마저 눅눅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박태식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장대리, 왜 말이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아니면 또 불만이라도 있습니까? 그때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은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소음이 잠시 멎은 듯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에 팀원들의 시선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박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없이 테이블 위에 계산서를 꺼내놓았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금액과 함께 법인카드 승인 내역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박태식의 얼굴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만하시죠, 팀장님. 도윤의 낮은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코트를 챙겨 식당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잔잔하던 배경음악이 멈춘 듯했고 직원들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유리창 밖으로 보이던 불빛은 유난히 흔들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사무실의 공기는 주말임에도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장도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징계심에 관련이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인사팀, 발신 시각은 새벽 1시 42분.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박태식은 그보다 조금 늦게 출근해 여느 때처럼 커피를 들고 사무실을 가로질렀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시선은 그에게서 미묘하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 규율 위반으로 처리될 겁니다. 회사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니까요. 그 말은 도윤을 향한 경고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인사팀 과장 최지훈이 도착해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한 뒤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 팀장님, 이번 회식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박태식의 얼굴이 일순 굳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물론이죠. 투명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윤의 모습이 거슬렸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일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속 폴더에는 이미 증거 기록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한편 팀원들은 복도와 휴게실을 오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장대리가 폭발한 거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위험하지 않나? 팀장도 너무했지. 요즘 그 카드 내역 소문 돌던데. 낮은 목소리들이 엇갈리며 사무실 공기를 더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복도 끝에서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오후 박태식은 인사팀에 직접 찾아가 도윤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조직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문장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지훈은 서류를 덮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생각이 얽혀 있었죠. 그는 이미 감사팀으로부터 다른 제보를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사무실엔 도윤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컴퓨터 펜 소리만 희미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USB를 꺼내어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회의 증언 1, 광고 비수 정본, 그리고 회식 직후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결심이 선 듯 굳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창밖을 향했습니다. 어둑한 하늘 아래 도심의 불빛이 흩어졌고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피하지 않겠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40분 도윤은 불이 꺼진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모니터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키보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제목에는 단 4글자 제보합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는 곧 침착하게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메일 수신자는 내부 감사팀, 그리고 익명 신고 시스템. 그는 조작된 보고서, 회식 자리의 대화 녹음, 법인카드 내역 캡처를 순서대로 첨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그렇게 남기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알림이 떴고 순간 사무실의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묘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러온 무언가가 처음으로 풀려나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회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급 내부 감사 공지가 전 사무실 메신저에 올라왔습니다. 마케팅 본부 회계자료 전수조사 실시. 박태식은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팀원들을 모아 회의를 열며 침착한 척했지만 손에 쥔 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괜히 오해받지 않게 조심합시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팀원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인사팀과 감사팀 직원들이 박태식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결제 서류와 PC를 회수하며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서연은 멀찍이 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모니터를 꺼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보고서를 정리했고 주변의 소란에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해방감, 그리고 묘한 죄책감까지.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점심 무렵 복도 끝에서 박태식과 감사팀 직원이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맑았습니다. 그날 오후 사내 게시판엔 한 줄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감사조사 결과 발표 예정 관련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진행. 화면을 바라보던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만큼 단호했습니다. 그는 그 표정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숨지 않는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은 폭풍이 지난 뒤처럼 어수선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모든 직원의 메신저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마케팅 본부 감사 결과 일부 사실 확인. 추가 조사 예정. 단 한 줄의 공지였지만 그 한 문장이 회사를 흔들었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는 직원들이 몰려들었고 낮은 목소리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진짜래. 회계 조작이 있었대. 그럼 내부에서 누가 제보한 거야? 누군가의 속삭임에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대리 아니야? 그날 회식 때도 좀 심상치 않았잖아. 그 말이 퍼지자 모두의 시선이 도윤의 자리를 향했습니다. 장도윤은 묵묵히 컴퓨터를 켜고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이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의 커피잔은 이미 식어 있었고 손끝은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그 사이 인사팀에 불려 들어가 있었죠. 사무실 복도 끝에서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지길 반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사내 게시판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마케팅 본부 팀장 직무 정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 위에 뜬 팀장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그를 짓눌렀던 무게가 잠시 벗겨지는 듯 했지만 마음 한켠은 공허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대리님 괜찮아요? 도윤은 잠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네요. 그의 말은 평온했지만 그 안엔 지난 시간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 과장 최지훈이 직접 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조사 결과 내부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사무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익명이라는 것을. 박태식은 회의실에서 나와 짐을 챙기며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커피 향과 묘한 허전함만이 남았습니다. 사무실 한켠에서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지만 그 소리는 금세 멈췄습니다. 승리라기보다 끝을 확인한 사람들의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퇴근 무렵 빗방울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책상에 커피 한 잔을 올려두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수고했어요. 그 말에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번지는
빗줄기 속에서 묘하게 따뜻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몇 주 후 봄 기운이 서서히 스며드는 월요일 아침, 장도윤은 새로 옮긴 스타트업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빌딩 4층, 오래된 냄새가 배어 있지만 공기에는 묘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 명찰을 책상에 올려두고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활기찬 공간, 사람들이 웃으며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장 팀장님, 이 자료 검토 부탁드려요. 젊은 기획자가 서류를 내밀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미소로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막말 대리로 불리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말투는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팀이 만든 첫 캠페인이니까 다 함께 책임져야죠. 점심시간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햇살이 부서지고 거리의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윤리 경영팀으로 옮겼어요. 이제는 우리 회사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늦은 위로처럼 가슴을 스쳤습니다. 책상 위엔 서연이 떠나며 준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연한 초록잎이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끝으로 그 잎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그는 새 팀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젊은 열정과 웃음이 가득했고 누군가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 너무 단순한가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단순한 생각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방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화이트보드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되 존중을 잃지 말자. 그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그 문장 위로 번졌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세상이 그를 몰랐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그는 자신이 믿는 방식으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유리창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스타트업 사무실 안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유로움이 흘렀습니다. 장도윤은 노트북을 닫고 잠시 창가에 서서 도시의 저녁빛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고층 빌딩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퇴근길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쁜 세상 속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때 묻은 머그컵과 작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되 존중을 잃지 말자. 그는 그 문구를 가만히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 그 문장은 단순한 다짐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탱하는 원칙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 용기를 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한서연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요. 전 직장 윤리 경영 인증 받았대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지네요. 창가로 시선을 돌리자 비어있는 의자 너머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 몇 달의 기억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비난과 소문,
고립과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온 해방감. 모든 순간이 자신을 부수는 듯 했지만 결국 그 과정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에도 숨을 고르고 상대의 표정을 먼저 읽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후배 직원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오늘은 일찍 가세요. 내일 회의 자료는 제가 마무리할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무리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엔 없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하고 불이 하나둘 꺼지자 사무실엔 조용한 음악만 남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 메모장을 켰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하며 제목을 잠시 고민했습니다. 다시 말하는 법. 그는 천천히 그 단어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공기가 사무실을 감쌌습니다. 그는 창문을 반쯤 열고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상처 주지 않는 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엔 새로 시작된 길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 속 커서가 멈춘 자리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은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마치 희미한 별처럼 깜빡이며 도윤의 새로운 이야기가 또다시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